자, 이제 49페이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의 이 fx 값과 리미트 x가 a의 이렇게 우극한일 때의 이 fx의 값이 결국 뭐로? 알파로 이렇게 일정하다,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 존재.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이 x가 여기가 a야. x가 a로 있을 때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오나 오른쪽에서 다가오나 그 값이 점점점 알파로 이렇게 다가가기만 하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했어. 그쵸? 그런데 이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함수값마저도 알파로 갔을 때 이것을 바로 뭐라고? x가 a일 때 연속이다. 이 fx는 연속인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즉 지금까지 했던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같았다면 여기에 자 함수의 연속이란 따라서 함수의 연속이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이 fx 요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결국에 그 fx의 함수값이기도 하다. 이해되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내용 자체가 뭐라고? 여기서 자,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좌극한 x가 a일 때의 좌극한과 x가 a일 때의 우극한 값이 결국에 뭐와도 같냐면 함수값하고도 이 세 개가 모두 같을 때 이렇게 함수가 x가 a일 때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 이해됐지? 어떻게 한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일치할 때, 즉 한마디로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 값이 결국 함수값인 fa와 같을 때 얘가 바로 연속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금의 내용은 어떤 값 a일 때 x가 a로 갔을 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고 여기에 채워지면 그죠? 함수값으로 채워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구멍 뚫린 곳이 없고 끊어진 것도 없으면 얘는 바로 연속인 거야. 얘는 모든 x값에 대하여 연속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끊어져 있거나 얘는 불연속인 거야. 자, 불연속만 예를 들어보면 연속이지 않은 걸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x가 a일 때 얘는 불연속이죠. 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1번. 두 번째로는 함수값은 존재해. 이렇게 a에 대하여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극한값과는 좌극한, 우극한하고는 같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다른 쪽에 구멍이 채워져 있는 거야. 이럴 때는 x가 a일 때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예 처음부터 극한값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좌극한과 x가 a일 때의 좌극한과 x가 a일 때의 이 우극한 자체가 얘는 알파이고 베타로서 같지 않았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불연속 함수였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 연속이라는 말의 자체에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고 그래프상으로는 끊어짐 없고 연결되어지는 그치?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어지는 요런 그래프를 구멍도 없이 쭉 연결되어지는 위아래 뭐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간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연결
되는 이 그래프를 연속이라고 한다. 얘는 연속. 이해됐죠? 그래서 x값이 a에 대해서 어떤 값이 존재하던 간에 끊임없이 연결되어진다. 이것을 바로 함수의 연속이라고 얘기해. 별거 없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극한값의 함수값까지 같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얘는 연속이다. x는 a일 때 연속이다. 됐죠? 연속은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을 때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떨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개를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예를 들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자, 보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였어. 그런데 단 이 fx, 얘를 fx로 할게요. 자, 얘를 fx. 자, 얘를 fx라고 하는데 이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x가 0이 아닐 때는 x가 1이 아닐 때는 이 그래프이고, 자, x가 만약에 1인 거야. 자, x가 1일 때는 이렇게 2가 되거든. 2 이렇게. 자, 그렇다면 첫 번째에서는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좀 나눠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x-1분의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나눌 수가 있어서 x 플러스 1 형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1일 때는 항상 2 딱 이런 그래프가 됐어.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네, 1이야. 그러면 x가 1일 때 쭉 올라가다가 x가 1이 아닐 때까지는 이 그 1차 함수의 그래프였고, 한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가 딱 채워졌대. 뭘로?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쭉 전체가 다 이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돼서 이 그래프는 뭐가 된다? 얘는 x가 1일 때 연속인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자 1로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이 fx는 결국 f1과도 같아서 2가 되는 연속 함수이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같은 문제인데도 이 값이 만약에 1이었어. 얘는 1이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멍이 여기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죠? 약분돼서 1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이 그래프 자체를 그려놓고 이 x가 1일 때만 정의되지 않았는데 x가 1일 때는 뭐라고 했냐면 1이래. 그래서 여기에 채워진 거야.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그래프일 때는, 그죠? 이런 식일 때는 어떻게 된다? x가 1일 때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하나를 여러분들이 뭐 구할 수 있겠고, 다음에 뭐 하나를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보면 뭐 어떤 그래프가 있을까요? 자, 뭐 이런 그래프를 해볼게요. gx가 gx를 한번 해볼게. 자, g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가 똑같은 내용이야. g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는 x-1에 뭐 이렇게 x-1에 x제곱 x-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런 단 x는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로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x가 몇일 때? 1일 때는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는 뭐 3이었어. 이런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내용이죠. 인수분해 해보면 이 값이 x-1로 이렇게 인수가, 그쵸? 인수분해 되어지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2로 약분 되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이 x가 2니까 2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오면 x가 이번에 1일 때 몇이다? 1을 넣으면 그치 3이 되는 거지. 채워주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이 그래프는 x가 1일 때 연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인 그래프가 되겠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함수의 연속, 아까 그래프상으로 끊어져 있는 경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함수값이
다른 쪽에 있는 경우 이 세 개의 그래프까지 모두 다 이제 불연속까지 배워봤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간의 연속을 배울 건데 구간이 뭔지부터 배울 거야. 구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연속 아까 정의했고 구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배웠죠. 자,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이거이면 우리가 그 수직선상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채우고, 그죠? 채우고 요 사이에요. 요거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조차 너무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로는 구간하고 자 A하고 이 기호지. 대괄호 기호 같은 얘가 등호가 들어있는 기호야. 등호가 들어있는 기호 A, B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앞에 구간이라고 써주면서 얘는 뭐라고 읽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해. 닫힌 구간 AB라고 읽어줘. 그럼 결국 얘는 무슨 뜻이라고? 부등식의 뜻이라는 얘기야. 범위. 자, 그러면 만약에 A보단 크고 X가 B보단 작아. 이 수직선이 나타나면 당연히 A하고 B에서 우리가 이렇게 뚫어놓고 얘를 채워넣잖아. 그렇죠? 그렇게 채워넣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간이긴 구간인데 무슨 구간이라고?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해. 열린 구간. A, B 이렇게 나와요. 열린 구간 A, B.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기호 말고 이렇게 소괄호 기호처럼 나와 있는 건 열린 구간. 얘는 닫힌 구간에서 이 닫힌 구간에는 등호가 들어있고 열린 구간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있지 않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는 자 보세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아요. 이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구간이긴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단 열린 구간, 단 닫힌 구간 뭐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구간이라고 하고 자 봐봐 얘 등호가 있었잖아. 그치? 그 대신 요 기호만 정확하게 쓰는 거야. 등호가 있었으니까 A는 닫혔고 B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등호가 없으니까 열렸어. 이렇게 쓴다는 얘기에서 닫힌 구간, 단 열린 구간 무엇을 쓰든 상관없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반 닫힌 반 열린 여기까지 쓰지 않고 그냥 구간이라고 써고 이 기호를 알면 A에 등호 있고 B에 등호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이건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얘가 이제 얘가 닫혀 있고 얘가 열려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어? A는 열려 있고요, B는 닫혀 있네요. 그래서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X는 A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X는 A부터 시작해서 무한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구간 자 A부터 시작한데 A는 닫혀있죠. 등호 있으니까 닫혀있고 무한대까지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열린 무한대는 끝이 없으니까 양의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얘가 X 이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X가 이번에 A보다 작았어. 그렇다면 X가 A보다 이렇게 작은 요 범위인 거야. 요 범위. 그치? 요 범위이면 이번에는 구간이라고 쓰고 자, 어떻게 된다? X가 A보다 작은데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쵸? 어느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A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구간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걸 조합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도